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먹으면 먹은 거고 수업을 들으면 듣는 거고 둘 중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일단 설명하던 것만 마치고 잠시 시간을 좀 줄게. 근데 성준이 선생님한테 성적표 안 보내줄 거가. 선생님이 계속해서 지금 제초 카톡을 보내고 있는데. 제 시험지는요? 어? 제 시험지. 아, 그 수학시험지? 아, 안 받아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 그런 거? 기념. 그러면 아니 줄게. 필요하면 줄게요. 뭐 상관없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에 안 줬나 선생님이? 네. 준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나 보내볼게. 받았나? 준 것 같은데? 없는데? 네. 여기 안 뽑혀서 선생님이 준 거예요. 아하. 이건가? 아, 이거구나. 안 좋네. 잠깐만. 내가 이거 썰을 떴나 안 떴나? 잠깐만 파일 확인하는 거 할게. 근데 너무다. 네, 비계랑 걸어. 비계랑 안 돼. 나는 공개로 돼 있는데. 치고 멈춘 거 아니야? 됐어. 내가 걸게. 걸었어. 냉장고에 좀 넣어달라 했는데 냉장고에 넣어달라. 스캔 안 떴는데 다른 선생님이 떠는 게 있네. 그러니까. 이거 냉동실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어? 엄마 차 타고 가면서 올게요. 냉동실에 넣어주시면 안 돼요? 학원에 냉장고가 없어. 제가 별로 안 좋은데. 그러면은 방법은 네. 여기다 일단 꼽아놓고 네. 안 녹을지 모르겠는데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위아래로 이렇게 해주면 되나? 어떻게 놔둬야 돼? 아직 안 됐네. 이러면 안 돼? 네 명이나 가는데? 드라이 아이스로 이렇게 하면 드라이 아이스 금방 나올 텐데요. 너가 요즘 안 몰랐구나. 이거 아마 녹을 것 같은데 그냥 먹는 게 나을 걸 아마. 선생님이 안 먹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숟가락을 5개밖에 안 시켰거든. 이렇게 들고 와서 먹으라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도 선생님도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고 싶습니다. 여름휴가 갔다 온 사람? 가족여행 여름휴가 갔다 왔다. 언제 예정이에요? 안 가? 안 가? 가는 사람, 예정돼 있는 사람. 전 친구랑 갈 거예요. 친구랑 어디 갈 건데? 부산. 울산? 부산? 부산? 미지는 한 번 갔다 오지 않았나? 아직 안 갔다 왔나? 안 갔어요? 갈 예정 있어? 어디? 너무 피곤하다. 워터파크? 어디로? 김해. 김해?
김해 워터파크면은 혹시 그 거기 그 아울렛 있는 맞아요. 있는 거기 아닌가? 그 맞아요. 롯데몰 있는 장유. 장유 그지? 거기 전에 가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부산 가다 보니까 좀 보이더라고. 되게 크던데. 맞아요. 가온이는? 안 가요? 안 좋아. 성준이는? 똥물. 생각 없어? 무더운 여름엔 그냥 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몰려가지고 어디 가도 고생이던데 보니까. 선생님은요? 어? 선생님은요? 서울 간다 경기도 간다고 전에 말했잖아요. 서울이거든. 아 서울? 서울도 가고 강기도도 가고 카지노. 카지노. 근데 서울 가면 자고 오세요? 예. 서울 가서 팔자에도 없는 호캉스를 하고 오려고. 서울은 정말 인간이 살만한 데가 못 돼서 정말. 왜요? 예?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 너무 많아. 옛날에도 많았는데 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서울 올라가서 운전하면은 못 하겠어요. 운전은 진짜. 진주가 좋아.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예전에는 30분 걸렸던 거리가 이제는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운전해서 그러니까. 진주가 저는 진주에 있는 대학교 가요. 그건데? 그래도 서울 가면은 그래도 되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으니까 나 혼자 살기 싫은데.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대중교통은 되게 잘 돼 있거든 진짜. 네, 서울이. 네. 대중교통은 잘 돼 있어가지고. 봐라. 그래도 장마철 다 끝나고 올라가서 다행이지. 비가 일기예보처럼 진짜 비가 많이 왔으면 진짜 가기 싫었을 텐데. 선생님이 옛날에 그 서울에 있을 때 그 엄청나게 큰 산사태가 한 번 난 적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지금 서울시장이 그 오세훈 시장이잖아. 네. 그 사람이 옛날에도 서울시장을 한 번 했었거든. 쌤. 그 사람이 옛날에도 서울시장 했었는데 신기하게 그 사람이 서울시장만 하면 서울이 물난리가 났어. 강남에 막 물이 이만큼씩 차오르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 막 튜브 타고 헤엄쳐 다니고 막 그랬었는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진짜 강남역 사거리가 물에 잠겨가지고 여기까지 물이 막. 강남이 원래 저지대라서 거기가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이긴 해요. 근데도 그랬었는데 그때 그 서울에 이제 그 남쪽에 보면 우면산이라는 흑산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은 나무에 심어놨긴 했는데 그때 그 비가 엄청 많이 오던 때 우면산에 산사태가 동서남북으로 다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우면산이 이렇게 있으면 우면산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앞에 이제 그 우면산 앞쪽으로 왕복 10차선 도로가 있거든. 왕복 10차선이니까 한쪽만 5차선이야. 차선이 되게 이제 넓은 도로인데 여기 지나면 여기가 이제 그 좀 그 강남에 좀 잘 사는 동네 방배동 뭐 서초동 이쪽 동네거든. 판사들 막 살고 막 이런 그런 동네인데 여기 바로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여기 아파트가. 근데 산이고 도로고 여기니까 이게 저지대거든.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단 말이야. 산사태가 딱 나가지고 여기가 거의 한 무릎까지 진흙이 차오르고 이 아파트 3층까지 흙이 닫혀가지고 일단 여기서 몇 명 죽었는데. 근데 얘가 이쪽으로도 무너져 내리고 이쪽으로도 무너져 내리고 이쪽으로도 무너져 내리고 뒤쪽으로도 무너져 내리고 사방으로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피해 컸었는데 이쪽으로 무너져 내렸던 거는 이쪽에 뭐가 있었더라? EBS 사옥이 있거든? 그래서 그때 EBS 방송 막 중단되고 막 이랬었고 이 뒤쪽으로 무너진 거는 이제 우면산 뒤쪽은 이제 그 뭐야 전원주택 마을 이런 거 있는데 거기가 이제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들 막 사는 그런 동네야. 연예인 살고 막. 이 동네 아마 박근혜 대통령 그 전에 사택도 있었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잘 사는 동네인데 그쪽에도 이제 막 비가 오고 산사태 나고 막 그 주택 침수되고 이래가지고 그때 아마 LG 회장 사모님이 아마 이 그 물난리에
죽었을 거야 아마. 헐. 네. 엄청나게 큰 사건이 났었는데. 서울에서 몇 년서 하셨어요? 서울에서 대학 가서 한 30, 이거 말하면 내 나이가 이제 다. 네, 대학 간 이후로 최소한 15년은 살았습니다. 35. 네, 35까지 살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우연찮게 경상도로 내려오게 돼가지고 네, 내려왔다가 진주를 딱 지나가는데 남강이 이쁘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여기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기회가 딱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정착을 했죠. 진주는 참 살기 좋은 동네 같아요. 네. 선생님이 여러 도시들을 돌아다녀봤지만 진주만큼 강이 이쁜 도시가 없어 진짜. 강이 큰 강이 있는 도시들이 이제 저기 금강, 세종, 세종 이런데 금강 이런 데도 가봤고, 그다음에 또 섬진강 쪽도 가봤고, 낙동강 쪽도 가봤고. 근데 낙동강도 별로 안 이쁘던데 합천에 한강도 그러던데 한강도 별로 안 이쁘고. 진주 시내 이렇게 이 정도 되는 데 없이 한강은 너무 삭막해 보이고. 네. 한강은 너무 삭막해 보여요. 다 이제 앞뒤로 다 콘크리트가 있어가지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한강이 넓기는 진짜 넓은데 사람들 빠글빠글거려가지고 한강에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진짜. 별별 면이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큰 동네 가서 한번 삶을 경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대충 다 먹었으면은 자 이제 99페이지 보충학습. 자 거기 별표 이렇게 요 녀석은 이제 학교 시험에서 이제 서술형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네모넣기 문제로 되게 잘 나오는 거거든. 자 요 증명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증명 자체를 통째로 암기를 하는 게 좋아요. 이해도 좀 어려워 실은. 이해도 좀 어려워서 요 증명을 좀 아예 통째로 외워두는 걸 추천한다. 자 어떤 정리인지 그 네모칸 안에 있는 녀석을 봅시다. 자 어떤 두 개의 함수 fx랑 gx가 있어요. 네, 두 함수 fx, gx가 있는데 이 fx, gx는 둘 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가능한 함수다. 그러니까 이제 끊김없이 이어져 있고 스무스하게 이어져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런 함수인데 자 이 열린 구간 이 AB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자 이제 두 개를 증명을 해볼 겁니다. 1번 증명과 2번 증명인데 둘 다 중요해요. 자 1번을 먼저 보면은 자 첫 번째는 뭔가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요 a부터 b까지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도함수 값을 계산해봤더니 얘가 0이면은 요 도함수 값이 0이면은 이 닫힌 구간 AB에서 fx는 상수함수가 되더라. 네, 상수함수다. 네. 요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니까 두 번째는 여기다 쓸까?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f'x가 g'x랑 항상 같게 나오면 저 a,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같게 나오면 요거이면은 fx는 gx를 갖다가 y축으로 평행 이동한 녀석이랑 같다 이런 얘기예요. 더하기 실내전 이게 y축 방향으로 심하고 평행 이동했다는 얘기. 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일단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실은.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그래프를 내가 대충 그린다고 칩시다. A일 때부터 B일 때까지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자 A일 때 값이 만약에 여기서 시작을 했어. 근데 요 점에서도 접선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A보다 조금 더 가서도 접선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좀 더 가서도 접선 기울기가 0이고 접선 기울기가 계속 0이 되려면 결국 뭐가 되겠어요? 이게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 이래야지 모든 이 A랑 B 사이에 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 접선 기울기를 계산해봤을 때 0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림만 그려봐도 이건 당연히 될 것 같은데 얘를 이제 수식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려면은 평균값 정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f'x 자 도함수 fx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려졌어. y는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위쪽에서 볼까?
예를 들어서 y는 fx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으면 y는 gx는 요 휘어진 모양이 똑같으면서 뭐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어떤 똑같은 x값에 대해서 요때 접선기울기랑 요때 접선기울기랑 같고 예를 들어서 요렇게 x값 잡아주면 요때 접선기울기랑 요때 접선기울기랑 같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얘를 그냥 위로 그대로 옮기면 겹쳐지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미분한 게 똑같으면은 그 원래 함수 길이는 이렇게 y축 방향의 평행이동 관계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요걸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정확하게 증명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요 1번 증명이 정말 어렵습니다. 요거 1번 증명. 자, 요거 한번 잘 볼게. 자, 일단 우리가 열린 구간 AB에서 AB에 존재하는 어떤 임의 x를 선택할게요. 존재하는 임의의 x에 대하여 자 A부터 그럼 열린 구간 X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A부터 B까지인데 A랑 B 사이에 어떤 X값을 하나 찍어보는 거야. X값을 찍어가지고 여기 A일 때 FA 값이고 X일 때 FX 값이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 자 그럼 요 두 점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값 정리를 한번 써볼 거예요. 네.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값 정리를 적용해보면 평균값 정리를 적용을 해보면 자 열린 구간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얘는 평균 정리를 무조건 만족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닫힌 구간 AB에서 평균 정리를 적용해 볼 거예요. 자, 평균 정리가 뭐야? A부터 X까지의 평균 변화값 X-A분의 fx-fa 이 녀석이 F'C가 되는 이런 C가 열린 구간 A부터 X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FA가 여기 있고 X, FX가 여기 있어. 자, 그럼 요점부터 요점을 잇는 요 녀석이랑 똑같은 접선기울기를 가지는 요런 이제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 값이 A랑 X 사이에 최소한 한 개는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요게 바로 평균점이야. 자, 근데 A랑 X 사이에서 이제 C가 있는데 A부터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도함수 값이 0이면은 이 F'C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돼버린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왜냐면 C도 A부터 X 사이인데 A부터 X 사이 있으면 당연히 A부터 B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A부터 B 사이에 있는 모든 X에 대하여 F'X가 0이라 그랬으니까 F'C 값은 당연히 0이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요거 분의 요게 0이라는 얘기는 요 분자가 얼마란 얘기야? 분자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fx 값은 뭐랑 같아요? fa 값이랑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임의의 x라 그랬기 때문에 이 x를 여기 잡던 그 값들은 다 fa 값이랑 똑같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래서 fx 값은 fa 값과 똑같게 나오고 그래서 얘가 어떤 상수값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fx가 상수함수가 되더라. 이렇게 이제 증명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왜 뜬금없이 A랑 B 사이 X를 잡았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야.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외우세요 그냥 얘는. 네.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번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어렵기 때문에 요거 이제 여러분들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암기를 하고요. 자 1번 증명을 알면 2번 증명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2번 증명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1번에서 조금 전에 증명한 걸 그대로 이용을 해주면 돼. 자 어떻게 이용을 해주냐 보자. 자 이번에 2번 증명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함수 hx를 잡아가지고 이 hx를 fx에다가 gx를 뺀 녀석으로 잡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버리면은 자 그러면 h'x는 어떻게 되겠어요? h'x는 f'x 마이너스 g'x가 돼버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이렇게 되고 자 근데 f'x가 g'x랑 같다라 그랬으니까 h'x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h'x가 0이 된다는 얘기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f'x 이 조건에서 f'x가 0이면 fx가 상수함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h'x가 0이면은 h'x는 뭐가 되겠어요? hx는 뭐가 되겠어? 상수함수가 돼버리겠지. 아까 전에 우리가 증명한 거에 따라서.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hx의 정체가 fx 빼기 gx였으니까 여기다 fx 빼기 gx를 넣어 써보면은 결국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fx라는 녀석은 gx에다가 상수식을 더한 녀석이랑 같구나. 자 상수식을 더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증명에서의 포인트는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나왔을 때 얘를 이제 뺀 녀석을 하나의 hx라는 함수로 치환을 시키는 요 과정이 좀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된 녀석을 여러분들이 증명의 포인트가 된 녀석을 잘 외워야 되는데, 자, 이 첫 번째 증명에서는 a, b 사이에 존재하는 임의의 x를 잡아서 a부터 x 사이에서 평값 정리를 적용하는 거, 요 부분이 이제 좀 생각하기 어려운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주고, 자, 두 번째 증명에서는 fx랑 gx를 뺀 거를 새로운 함수 hx로 이렇게 치환시키는 요런 요령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요령들은 딴 문제 풀 때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치환 요령은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놔야 된다. 자, 그래서 뭐 얘가 뭐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실은 학생식을 이거 이해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아마 직관적으로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되나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이 증명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지?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어. 네, 일단 외우세요 그냥. 네, 시험에 나오면 그냥 외워서 맞추면 됩니다. 얘는 네, 몇 줄 안 되니까. 지금 외울 필요는 없고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고 언제 외우면 돼? 시험 이틀 전부터 열심히 외우면 돼요 나중에. 네, 시험 이틀 전부터. 지금 외워봤자 그때 되면 까먹잖아, 그지? 네, 그래서 여기다가 시험 이틀 전에 필수 암기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네, 시험 이틀 전 필수 암기. 그때쯤 되면 이제 얘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 증명이 정말 학교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증명은. 그 99페이지 아래쪽에 이제 증명하고 나와 있으니까요. 네, 그거 잘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쭉 적어 나갈 때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선생님이 이렇게 별표 쳐준 부분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별표 쳐준 부분에 여러분들도 책에다가 별표를 쳐놓고요. 네. 첫 번째는 열린 구간 A부터 X까지 해서 평값 정리를 적용하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고, 두 번째 거는 치환하는 거. 이게 포인트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1번을 마쳤습니다. 네, 도함수의 활용 1번. 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빼놓고는 실은 이제 대부분 접선에 대한 문제인데, 접선은 이제 우리가 결국 뭐였어요? 한정과 기울기 하면 되는 거였고, 한정은 이제 문제수 주어지고 기울기는 미분계수 값으로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에요. 우리가 원 문제 풀 때, 고1 때 원 문제 풀 때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6페이지 넘어가서 함수의 증가 검증.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미분을 배우는 목적 두 가지. 일단 고등학교 레벨에서 수투 레벨에서 이제 목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접선 구할 때 쓰는 거고, 그래서 접선 구하는 걸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한 거야. 접선 구하는 걸 공부를 한 거고, 두 번째는 그래프 그릴 때 씁니다. 그래프 개형. 그래프가 이 함수가 모양이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이 그래프의 개형을 이제 찾는데 우리가 이제 또 미분을 쓰는데, 자, 요 두 번째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네,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은 이제 많은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다. 자, 이제부터 그래프 그리는 거에 대한 기초 작업을 좀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이런 이제 간단한 2차 함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1이라고 해볼까 그냥? 예. 자, 그럼 얘는 그래프 뭐 그릴 줄 알죠? 0,-1에서 꼭지점 가지고 아래로 굴르기 요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죠? 요런 그래프가 되는데, 자, 이 그래프가 지금 대칭축이 x는 0이잖아. 그지? 자, x는 0을 기준으로 내가 함수를 두 개로 구분을 해볼 건데, 자, 먼저 여기 0까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이랑, 그 다음에 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려진 부분, 이렇게 두 개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뭔고 하니까 요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감소함수라고 그럽니다. 감소함수. 자, 감소함수 여러분들 고1 때 좀 들어봤나 모르겠네. 자, 얘는 뭐냐면은 x값이 커지는데 y값은 작아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지금 함수를 보면 이제 요렇게 점을 쭉 요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을 때, 자, x값은 점점 커지는 방향으로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점과 이 점을 비교해 봤을 때 요쪽 점은 요 점보다 x좌표는 더 커졌는데 y좌표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작아졌죠. 그죠? 그러니까 x값이 커지는데 y값이 작아지는 상황. 요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이어지면은 요걸 감소함수라 그래요. 자, 그럼 거꾸로 요 빨간색 부분은 뭐가 될까? 빨간색 부분은 증가함수가 되겠죠? x값이 커지면 y값도 같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거 이제 증가함수라 그래요. 그래서 아주 쉽게는 직선으로 보면은 직선의 기울기가 이쪽으로 뻗어 있으면 얘는 증가함수고, 그죠? 반대로 이쪽으로 뻗어 있으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알죠? 그죠? 얘는 x값이 커지고 y값이 커지는 거야. 얘는 x값이 커지고 y값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함수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우하향 방향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함수가 되고 우상향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물론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곡선이 될 수도 있지만 방향성만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감소함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자, 이렇게 이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 생각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요 점에서 내가 접선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보고요. 또 요 점에서 접선 기울기 생각해보고 요 점에서 접선 기울기 생각해보고 또 요 점에서 접선 기울기 생각해보고 그러면은 접선 기울기가 어쨌든 간에 좀 바뀌긴 바뀌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그래 안 그래? 그죠? 접선 기울기가 음수가 나온다. 한마디로 이 영역에서는 어떤 점에서 이제 접선 기울기를 생각했을 때 그 접선 기울기 값이 어떤 값을 가져야 돼? 음수 값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이 빨간색 영역을 볼까? 자, 빨간색 영역이 어떤 함수 위의 점을 잡더라도 접선 기울기는 다 어떻게 돼요? 접선 기울기는 이렇게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 함수는 어떤 거야? 도함수 값이 어떻게 돼? 어떤 점에서 접선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주면은 f'x 도함수가 만약에 양수의 값을 가지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fx는 무슨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증가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면 접선 기울기 양수이기 때문에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거거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도함수의 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fx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감소하는 상황이 되겠어요. 증가 상태에 있다. 얘는 뭐 감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몇 가지 함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고 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으면은 얘는 어떤 점에서든지 접선 기울기가 다 양수가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 얘는 전체적으로 증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냥 함수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증가만 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뭐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해볼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는 접선 기울기가 어디서 접선 기울기를 긋던지 간에 접선 기울기가 다 어떻게 돼요? 음수값을 가지고, 그죠? 요 방향으로 그려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감소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함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휘어졌어. 이런 식으로 휘어졌으면은 얘는 이제 요 점과 요 점을 기준으로 요때는 어때요? 여기까지는 함수가 증가 상태야. 그래 안 그래? 접선 기울기를 아무리 잡아봐도 다 양수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 뭐가 되겠어요? x값이 커지고 y값이 감소하는 상황이지, 그치? 요런 데서는 어디서 접선 기울기를 그어보더라도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음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는 다시 접선 기울기가 양수가 되니까 증가 상태가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증가 상태, 파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이 감소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하나에서 이렇게 증감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냐 감소 상태에 있냐는 우리가 뭘 보고 할 수 있다? 도함수의 부호를 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냐면 부호가 중요해요. 무조건.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부호.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부호. 부호가 정말 중요해요. 알겠죠? 자, 도함수는 무조건 부호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함수는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볼게. 자, 필수의 제 11번 문제를 한번 물어갑시다. 필수의 제 11번. 자, 108쪽. 자, 함수 fx가 있는데 fx는 x세제곱 빼기 3x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자, 이 녀석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내가 이 3차함수를 그렸을 때 어느 영역에서 증가하고 어느 영역에서 감소하는지 요걸 이제 알고 싶다는 얘기야.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도함수의 부호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을 미분
미분해가지고 도함수를 찾아볼 거예요. 자, f'x를 찾아봅시다. 자, f'x는 미분 쉽죠? 3x 제곱 마이너스 3이라는 함수, 이런 2차 함수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얘를 3으로 묶어준 다음에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 자, 인수분해해주면 어떻게 되지? 얘는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x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랑 어디요? 마이너스 1과 1이 되겠습니다, 그죠? 예, 마이너스 1과 1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게 바로 뭐의 함수?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이게 f'x의 그래프입니다. 자, 도함수는 뭐가 중요하다? 도함수는 부호가 중요하다. 자, 도함수의 부호는 함수값, 이 y값의 부호이기 때문에 y값이 양수냐 음수냐를 가르는 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냐 아래쪽에 있냐를 판단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그려진 이 부분이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는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x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이 부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는 영역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러면은 도함수가 이렇게 부호가 결정이 됐으면 원래 함수, 원래 이 3차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원래 3차 함수는 여기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x값이 1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해가지고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니까 여기서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증가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니까 여기서는 이제 함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커지면 다시 어떻게 돼? 증가를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요런 모양의 그림이 나오게 된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얘가 증가 상태고요. 얘는 증가 상태고 그 다음에 구간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는 얘는 이제 감소 상태에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1부터 양의 무한대까지는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녀석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증가 상태 요만큼, 그 다음에 감소 상태 요만큼, 그 다음에 다시 증가 상태 요렇게 그려지는 게 이 3차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이제 책에서는 보면은 풀이에 보면 표가 지금 좀 나와 있는데 표를 한번 보면은 요걸 이제 표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느냐? 표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어. 자, 일단 표를 그릴 때 여기 메뉴에 x값을 줬고 그 다음에 도함수 f'x를 줬고 여기다 fx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요. 자, 도함수가 0이 된 x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랑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마이너스 1이랑 1이니까 여기다 이제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랑 그 다음에 플러스 1일 때 이렇게 이제 해두고요. 이 전과 중간과 후로 이제 생각을 해서 자,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 값이 0이고 1일 때도 도함수 값이 0이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 값이 나오고 마이너스에서 1 사이에서는 도함수 값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x 값이 1보다 크면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가 나온다. 이렇게 부호를 조사를 해주고요. 자,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fx는 증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면은 fx는 감소 상태에 있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fx가 f'x의 부호가 다시 플러스가 되면 얘는 증가 상태에 있다.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표시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함수값을 한번 적어볼게. 자, 원래 fx가 이 녀석이었는데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y 값이 얼마가 나와요? 자,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3이니까 얼마가 돼요? 이때 값이 2가 나오겠습니다. 그죠? 이때 값이 2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값 찾아볼까? x 대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럼 요 녀석을 이제 내가 좌표 평면까지 그려가지고 이제 좌표축까지 그려서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 수가 있어요. 요 점의 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2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는 얘기요? 1,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x값이 마이너스일 때 y값 2. 그 다음에 x값이 1일 때 y값 마이너스 1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니까 내가 y축은 한 여기쯤 그려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x축은 y값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 정 가운데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x축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네.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내가 그려주면은 이 3차 함수가 정확하게 이런 모양이다라는 것까지 내가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진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자, 도함수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으로 생겨먹은지 알고 싶으면은 뭘 조사해라?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해라. 그래서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면은
증가하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이 녀석을. 자, 도함수 값이 여기서 보면은 양수긴 한데 처음에 함수값이 컸어. 지금 도함수값이 컸어. 양수로 컸다는 얘기는 접선 기울기 값이 되게 컸다는 얘기예요. 접선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접선 기울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래 작아지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작아지는 방향, 이게 커지는 방향입니다. 자, 접선 기울기가 처음에 컸는데 좀 가면 갈수록 접선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아져서 마이너스 1이 되면 정확하게 접선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0이 돼버립니다.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그 값이 도함수 값이 0이잖아. 그럼 도함수 값이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접선 기울기가 0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노란색. 자, 그다음에 파란색 영역으로 넘어갔어. 자, 접선 기울기 값이 그럼 이제 음수로 절대값이 커지잖아. 그래 안 그래? 음수로 절대값이 커져요. 그럼 이제 음수로 넘어가서 접선 기울기가 점점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다가 한 여기 정도까지 오면은 제일 이제 접선 기울기가 음의 방향으로 제일 절대값이 크게 섰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0을 향해서 갑니다. 이렇게 다시 0을 향해서 가서 여기서 또 어떻게 돼? x값이 1일 때 접선 기울기가 다시 0이 돼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접선 기울기가 0에서 다시 플러스 값으로 된다. 그럼 접선 기울기가 0에서 다시 어떻게 돼? 점점 커져서 한없이 이제 접선 기울기가 커지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곡선이 이런 식으로 꼬부라지는 모양이 나오겠지. 이해가 되니? 이런 식으로 꼬부라집니다. 자, 요 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잘 보고요. 자, 그럼 이제 그 필수 예제 11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증가 상태,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감 상태, 1부터 무한대까지는 증가 상태고요. 여기 이제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어차피 이제 이 정확하게 요 점은 증가 상태도 아니고 감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포함을 시켜도 된다.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안 닫힌 구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줘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12번 문제 봅시다. 필수 예제 12번. 필수 예제 11번이랑 13번은 약간 좀 응용 문제라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학상의 이참수 내용이 좀 필요한 문제들이에요. 잘 보도록 합시다. 자, 3차함수가 있어. fx는 x 세제곱 마이너 ax제곱 더하기 ax 이렇게 되는데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함수래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함수. 자, 요 필수의 12번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별표 5개 써놓고 잘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함수다 이런 말이 나와있는데 얘를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용어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꿔주면은 자, 실수 전체 집합은 이제 구간으로 나타지면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시해 줄 수가 있고 요거에서 자, 증가 상태란 얘기는 뭐다?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도함수의 부호가 0보다 커야 돼요. 네. 실은 0보다 같거나 커도 됩니다. 같거나 커도 되는데 이거 설명을 안 했네 내가. 요거 먼저 좀 설명하고 갑시다. 그 앞에 107쪽 한번 볼까요? 107쪽? 네, 107쪽에 있는데요. 자, 이거 조금 헷갈리는 내용인데. 요거 먼저 하자. 자, 조금 전에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시다. 정리. 자,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은 요걸 배웠어요. 자, f'x가 양수인 구간에서는 fx는 어떤 함수가 된다? 증가함수가 된다. 네, 증가함수가 된다. 이렇게 배웠고요. 자, 반대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되는 그런 x값의 범위에서는 fx는 무슨 함수가 된다? 감소함수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배웠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배웠는데 자, 이제 말의 앞뒤를 바꿔볼 거야. 자, 말의 앞뒤를 바꿔볼 건데 그러면은 fx가 0보다 같거나 크면은 이 얘기는 뭔고 하니까 fx는 증가함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지. 자, 앞뒤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fx가 0보다 같거나 크면 fx는 증가함수다. 이 명제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명제는 틀린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틀린 명제예요. 자, 왜 그런 거 아니까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중에는 상수함수도 있거든. 그래 안 그래? 그죠? 왜? 내가 상수함수를 이렇게 그려버리면은 얘는 이제 모든 x값에서 도함수 값이 0이 되니까 얘는 만족을 해. 그래 안 그래? 하지만 얘가 증가함수나 감소함수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상수함수라는 발레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발레야 발레.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얘기예요. 얘는 틀린 얘기인데 자 그런데 이거의 앞뒤를 바꿔볼게. 자 fx가 증가함수면 f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얘는 맞는 얘기입니다. 이 앞뒤를 바꿔서 역을 만들면 얘는 맞는 얘기야. 자 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상황이 있어요. 자 fx가 증가하니까 일단 증가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 여기 어딘가에서 순간적으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존재할 수는 있거든. 쭉 계속해서 상수함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여기 딱 한 점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 될 수가 있으니까 얘는 어쨌든 이 한 점 제외하고는 어떻게 돼요? 계속 증가를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가 증가함수다 감소함수다를 따질 때는 이 함수 위에 두 점을 찍어가지고 x값이 증가할 때 y값이 증가하냐 이걸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이 점이랑 이 점을 찍던 이 점이랑 이 점을 찍던 증가는 맞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붙고 안 붙고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등호가 붙으면 돼? 안 돼? 안 돼. 등호 떼야 돼. 그래서 f'x가 0보다 클 때 fx는 증가함수가 되고 반대로 근데 fx가 증가함수면은 f'x는 어떻게 된다? 도함수 빠진 얘기. f'x는 0보다 같거나 크다. 여긴 등호가 붙을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녀석이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fx가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감소할 때는 f'x가 0보다 같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등호가 표현이 돼. 등호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네.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구분을 좀 잘해야 돼. 그래서 이게 명제에서 참거짓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 문장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거 물어보는데 이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네, 이거 조심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딨냐면 여러분들 107쪽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그거예요. 106쪽 아래쪽에 2번에 있는 얘기랑 107쪽 3번에 있는 아래쪽에 3번에 있는 내용이 이게 앞뒤가 바뀐 거야. 자 증가하면 도함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그 다음에 도함수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한다. 여기 이제 앞뒤가 바뀌었을 때 두고 붙고 안 붙고 여기 되게 헷갈리거든.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좀 잘 나온 내용이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밑줄 좀 쳐놓읍시다. 107쪽 거기 이제 3번 거기 1번 2번 내용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삼각형 화살표 모양이지. 여기 초록색으로 이 표시에 1번에 보면은 일반적으로 위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 뭐뭐 이면을 기준으로 앞뒤를 바꿔버리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립하려면 등호를 떼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함정으로 굉장히 잘 나오니까 거기 좀 조심을 하고 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문제로 돌아가보자. 그래서 이제 12번 문제로 돌아가 보면은 자, 함수 fx 3차식이에요. x제곱 빼기 ax제곱 더하기 ax라는 3차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는 얘기는 증가함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도함수의 부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여기 등호가 붙어야 됩니다. 네, 등호가 붙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왜? 순간적으로 이렇게 접선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된 점이 존재할 수가 있거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여기 등호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 다 풀렸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럼 도함수를 계산해보자. f'x 도함수는 어떻게 돼요? 자, x세제곱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ax제곱 미분해주면 빼기 2ax 더하기 맨 끝에 거 미분해주면 a 이렇게 되는데 자, 이 함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얘기야? 이 식이 모든 x값 음의 무한대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모든 x값에 대해서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말을 그래프로 표현해주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말을 그래프로 표현해준다는 얘기는 자, 이 도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함수야. 어디로 물로?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불러오는 녀석이 되겠죠. 그죠? 아래로 불러오는 이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크다는 얘기는 모든 x값이 x 위쪽에 그려져야 되는 얘기야. 모든 그래프가. 그래서 요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지는 상황이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여기 0이 되는 것까지는 허용이 되니까 이렇게 접할 때까지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네, 요게 이제 y 프라임 x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들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요런 두 개의 상황을 합쳐 써주면은 결국 x축과 안 만나거나 만나는 점이 하나밖에 없다, 접한다 이런 얘기니까 얘는 뭘 써주면 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작다를 써주면 되겠죠. 그죠? 만나지 않는다는 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접한다는 주문을 가지나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판별식. 근데 x 앞의 개수가 지금 짝수니까 4분의 1을 써볼게. 자, 4분의 1을 써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3a가 되겠죠? 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작다. 그러면은 a가 열고 a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거나 작으니까 a 값의 범위는 0보다 작거나 크고 3보다 작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녀석이 되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f 프라임 x가 만약에 이런 것처럼 그려졌다고 치면은 원래 함수 fx는 어떻게 그려질 거라고 생각해 보면, 자, 여기 0이 된 점 전으로 이제 도함수 값이 플러스였다가 0이 잠깐 됐다가 다시 도함수의 부가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증가하는데 접선 기회가 점점 작아져서 접선 기회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다시 이제 접선 기회가 점점 커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으로 y는 fx가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얘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선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 이렇게 딱 존재하는 거고, 이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접선 기울기가 무조건 다 플러스니까 접선 기울기가 좀 감소하긴 하는데 0까지 감소하진 않고 다시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녀석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점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제일 작아지긴 하는데 이때 접선 기울기는 0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울기 값이 뭔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함수 fx가 그려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까 어떻게 돼? 이게 계속 증가만 하죠? 얘도 계속 증가만 하죠? 얘는 증가한 분 맞죠? 그게 그래프 그래프봐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요거 연습 한번 해보자. 그 확인 체크 94번에 1번 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봅시다. 94번에 1번이랑 95번에 1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해볼까요? 94번에 1번, 95번에 1번 이렇게 지금 바로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9시에 맞춰요? 필수이제 13번까지만 다 풀고 마치겠습니다. 필수이제 13번 하고 그 밑에 확인 체크 문제 풀고 마칠 거예요. 시간이 초과될지 안 초과될지 여러분이 얼만큼 빨리 잘하냐 따라 달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제 풀이 과정을 간단히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 한번 해보자. 자, fx가 마이너 x 세제곱 더하기 3x 빼기 4라고 주어졌을 때 이 녀석이 이제 함수의 증가감소 상태를 조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증가감소 상태를 할 때는 도함수에 뭘 찾으면 된다? 부호를 찾으면 된다. 자, 그래서 미분을 해가지고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본 다음에 x축 위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어디고 x축 아래쪽에 그려지는 부분이 어디지 이걸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얘 인수분해봤더니 이제 일단 최고차 계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위로 볼록인 이차함수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x축과 만나게 되겠지.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 이제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가 나오고 x값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값이 나오면은 도함수의 부호는 양수가 나오고 x값의 부호가 1보다 크면은 도함수의 부호는 다시 음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감수 상태에 있다는 얘기고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얘기는 증가 상태에 있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내가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얘는 어떻게 돼요? 감소 상태에 있었다가 증가 상태로 바뀌었다가 다시 감소 상태로 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가 x가 1일 때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을 적을 때는 음행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 상태구나.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서는 증가 상태구나. 그 다음에 1에서 양행무한대까지는 다시 감소 상태구나. 이렇게 이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체크 95번 1번 문제 봅시다. 자, fx가 3분의 1x 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5a-4x 더하기 2 이렇게 3차함수로 주어졌는데, 자, 이 녀석이 이제 모든 x 값에 대해서 항상 증가 상태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미분한 녀석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돼?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래서 자, 미분한 도함수가 0보다 같거나 커. 모든 x에 대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된다? x축 위쪽이 붕 떠있게 그려지거나 아니면 최소한 x축이 접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왜?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고차 계수의 함수니까요. 네.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음수인 영역이 생겨. 도함수가 양수이면 무조건 x축 위쪽에만 그려져야 돼. 요런 그림 또는 요런 그림이 나오고, 그 얘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x축과 만난 점이 없다는 얘기는 이 2차 함수의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 0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 따라서 판별식 x 빼기에서가 짝수니까 4분의 1을 써주면은 b다 제곱 a제곱 마이너스 ac 5a 빼기 4에 빼준 다음에 인수분해서 a 값의 범위를 찾아주면 이렇게 이제 답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 자, 2차 함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크다. 요거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많이 틀렸을 거야, 아마. 네. 근데 실은 지수함수 할 때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온 적이 있거든. 네. 그래서 요 내용은 굉장히 자주 나온 녀석이니까 여러분 나올 때마다 계속 복습을 좀 해줘야 된다. 중요한 얘기죠. 2차 함수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진짜. 잘 공부를 해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자, 마지막 문제로 가자. 필수 예제 13번 문제. 자, 역시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더 응용이 됐어요. 조금 더 이제 응용이 되는데 어떻게 응용이 됐나 한번 보도록 하자. 자, 함수 fx가 이번에는 fx가 이번에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주어지는데, 이 녀석이 모든 x에 대해서 지금 감수 상태에 있는 게 아니고 딱 내가 원하는 구간이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에서 요 구간에서만 감소하면 돼. 딴 데는 뭐 감소하든 증가하든 내야 할 바 아니에요. 요 구간에서만 감소하게 되는 그런 a 값의 범위를 찾아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닫힌 구간 0,3에서 감소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주면 뭐가 되는 거 아닐까? 닫힌 구간 0,3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여기에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떻게 된다? 0보다 같거나 작다. 요걸 이제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요거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요. 자, 그럼 일단 도함수를 한번 계산해보자고. f'x를 계산해보면은 얘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라는 자, 요런 2차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이 a 때문에 내가 지금 2차 함수를 정확하게 못 그리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만 좀 찾아보자. 정보만 좀 찾아보면은 얘를 일단 3으로 묶어서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주면은 여기 플러스 1 빼기 3 더하기 a 이렇게 바꿔주면 되니까 얘가 3배 x-1 전체 제곱 마이너스 9 더하기 a 잠깐만.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9가 아니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면,
자, 그럼 이제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아래로 블록인 거 알고요. 이 도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아래로 블록인 거 알고 여기 축이 지금 얼마야? 축이 x는 1이 되죠. 그죠? 대칭 축이 x는 1이 되는데 나는 얘를 다 그릴 게 아니고 어디가 우리의 관심사인 거 아니까 닫힌 구간 0부터 3까지가 우리의 관심사란 말이야. 자, 그래서 x가 1일 때가 여기니까 x가 0일 때는 왼쪽으로 한 칸 정도 가면 될 테니까 여기 x는 0, 한 요점에 x는 0이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x는 3은 여기서 한 칸 갔으면 두 칸 정도 이쪽으로 가가지고 한 여기쯤에 x는 3이 있겠어요. 자, 그래서 0부터 3까지는 함수가 요만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만큼이 돼버리고 요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만 어떻게 되면 돼? 0보다 같거나 작으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죠? 0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의 위쪽에 아래쪽에 x축 아래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에 그려놓은 부분이 무조건 다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돼. 이해가 돼요? 그럼 x축을 내가 어디다 그려야겠어? x축은 요점보다는 좀 더 위쪽에 가도록 이렇게 x축을 그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여러분들 그림을 딱 봐도 대칭성을 봤을 때 0일 때 y값이랑 3일 때 y값 중에 뭐가 더 크죠? 얘는 한 칸 갖고 얘는 두 칸 갔으니까 얘가 더 많이 올라갔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f3 값이 지금 최대값이 되는데 이런 f3 값이 자, 이 녀석을 해석을 해주면 f3 값이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 같거나 작다. 요걸 만족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제일 큰 값이 x축 아래쪽에 있으면 나머지 값들도 당연히 x축 아래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따라서 이 문제는 f3 값이 0보다 같거나 작게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f3은 뭐예요? 여기 fx에서 x자리에 3을 대입해주면 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 27 마이너스 27 더하기 3a 더하기 1. 이 녀석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자, 27 빼기 27은 0대 사라지니까 a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것도 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등식 할 때 나왔던 문제인데 좀 오랜만에 보는 거라 기억이 아예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 답이 다른데. 답이 다르다고? 잠깐만 보자. 내가 문제를 잘못 뺏겼었나? 문제는 제대로 뺏겼었는데. 여기 3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 다 친구가 0, 3 맞죠 지금 그죠? 3x 제곱 빼기 6x 더하기 a 맞고. 아 미안 선생님이 착각을 했나? 아 정신이 없네. 도함수가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f 프라임 3이 0보다 같거나 작은 거지. 왜 fx에 대해 그랬죠? 미안해요. 선생님이 큰 실수를 했네. 미안해. 원래 함수에다 대입한 게 아니고 도함수에다 대입해야 돼. 여기 f 프라임 x가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랬는데 선생님이 f 3이 0보다 같거나 작다 그랬네. 이 함수의 그래프가 y는 f 프라임 x 그래프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시켜야 된대요. 여기다가. 네. 그래서 다시 대입시켜 볼게. 자, 그럼 3 대입시켜주면은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9 마이너스 36에 18 더하기 a. 요 녀석이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와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항시켜주면 어떻게 되나? a는 9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나요? 그죠? 네. 요렇게 이제 a는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뭐지? 내가 왜 또 산수 잘못했나? 3 대입해주면 여기 3 대입해주면 미안 9가 아니고 27이구나 이거. 산수 실수 50개 많이 하네요. 미안해요. 여기 27이네. 3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27이죠. 그죠? 27 빼기 18 더하기 a가 0보다 같거나 작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x값의 범위는 상관이 없어. 어디에서만 0부터 3까지 범위에서만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0보다 하거나 작다. x축 아래쪽에 그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이차함수의 개형을 대충 그려놓고 축이 x는 1인 걸 아니까 요걸 기준으로 0부터 3까지가 대충 어딘지를 잡아요. 이렇게.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어떻게 있으면 돼? 0보다 같거나 작으니까 x축 아랫부분에 그려주면 된단 말이야. 그래서 x축을 요 위쪽에다 그려놓고 뭐만 되는데요. 여기 제일 큰 값 f'3 값이 0보다 같거나 작기만 하면 x축 아래쪽에 있기만 하면 나머지 값들은 저절로 다 x축 아래쪽에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밑에 확인책 한 문제만 연습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쉬운 걸로 하자. 96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쉬운 문제 줄 알았는데 쉬운 문제가 아니네. 자, 좀 어렵죠? 자, 얘는 이제 왜 어려운 거니까 축이 미지수로 나와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축이 미지수로 나와서 어려운 문제인데, 자, 요거 이제 좀 어려운 문제니까 별표 써놓고 이거 학교 시험에도 이렇게 나오면 좀 배점이 높아져요. 보통 축이 이렇게 미지수가 나오게 되면. 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이 축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문제가 쉽냐 어렵냐가 달라지거든. 이 축을 모르면 보통 어려워집니다. 자, 일단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는 크게 세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세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상황부터 생각해 보면은, 자, 일단 얘는 위로 부르기 이차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위로 부르기 이차함수고, 자, 여기 축이 x가 12분의 a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건 여러분들 뭐 완전 제곱식 고치거나 공식 쓰면 되니까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축이 x는 12분의 a가 있는데, 자, a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상황. 어떤 상황인 거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x가 1일 때 값보다 더 작은 상황.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죠. 이런 상황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가지 상황이 아니라 두 가지 상황 정도 되겠네. 역시 위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1일 때가 더 작은 거예요. x가 1일 때가 x가 마이너스 2일 때보다 더 작은 상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어요. 양 끝점을 생각했을 때 얘가 더 작은 상황이 있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더 작은 상황이 있고, x가 1일 때 더 작은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럼 요거 두 개를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해 줄 거냐? 어쨌든 간에 뭐 1번 경우도 2번 케이스도 둘 다 어떻게 돼야 돼?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는 얘기는 빨간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x축이 어느 부분에 위쪽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번 그래프도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고요. 2번 그래프도 x축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고요. 자, 그럼 1번 그래프 1번부터 보자.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는, 자, 지금 여기 더 작은 값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더 작죠. f 마이너스 2 값이 어때야 돼?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얘가 0보다 같거나 크면 되는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도 만족하는데 일단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요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1일 때 값보다 더 작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자, 그렇게 되려면 요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를 생각해 보자고. a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생각해 보면, 자, 마이너스 2랑 1의 정 가운데 값이 어디에 있어요? 마이너스 2랑 1의 정 가운데 값이 x가 얼마일 때? 여기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죠. 그죠? 그럼 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12분의 1보다 작은 쪽에 있으면 이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야지 요정부터 요정까지 가운데 값보다 축이 더 오른쪽에 있어야 이게 더 많이 내려간 그림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요 경우에 이 조건과 더불어서 12분의 a의 값이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큰 상황이 돼야 된다. 물론 등호가 붙어도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더 작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정확하게 12분의 a가 되면 정확하게 가운데 값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게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값의 범위를 찾으면 되고 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주면 되냐면 이때는 1일 때가 더 작기 때문에 F1 값이 X축 위에 있으면 돼요. 0보다 작거나 크면 되고 그 다음에 역시 이번엔 축이 어떻게 있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12분의 1보다 더 큰 쪽에 있으면 되겠죠. 그죠? 12분의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같거나 작다. 요걸 이제 동시에 만족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값의 범위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값의 범위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두 개를 합쳐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두 개 합쳐서 계산해주면 되고 자 그럼 산소는 이쪽에다가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 공간 좀 좋네요 여기가. 자 그럼 첫 번째 상황을 먼저 한번 해보자. 일단 F-2가 F-2가 아니고 이게 F'X의 그래프니까 F'-2값 이거 F'Il값 요 함수를 지금 F'X의 그래프인 거죠. 자 그래서 F'-2 값을 먼저 생각해주면은 F'-2 값을 생각해주면은 저기 도함수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거든. 여기보다는 여기 대입하는 게 좀 더 쉬워요. 자 마이너스 2를 제곱해주면 4니까 4 곱하기 마이너스 12 해주면은 마이너스 48.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은 마이너스 4a 더하기 36.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자 마이너스 48, 36도 해주면 마이너스 12가 같거나 크다. 마이너스 4 이항식 해주면 플러스 4. 따라서 A 값은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해야 돼. 두 번째 조건은 양변에다가 이제 12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얘랑 이제 양변에 12를 곱해주면 A 값은 어떻게 되나? 12를 곱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6보다 같거나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네. 요 조건은 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보다는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3보다는 같거나 작은 요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게 A 값의 범위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상황 볼까? 두 번째 상황은 F'1값. 자, 1대입시켜 봅시다. 1대입시켜주면 마이너스 12 더하기 2a 더하기 36. 이 녀석이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나? 2a가 마이너스 24보다 같거나 크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2보다 같거나 크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고요. 여기 이제 추가로 아까 전에 요거는 부동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양변에 12 곱해주면 a가 마이너스 6보다 같거나 작다가 나오겠네요. 그죠? a가 마이너스 6보다 같거나 작다. 그래서 얘는 수직선상에 그려주면은 마이너스 12에서 마이너스 6 요 사이 요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1번에서 나온 A값의 범위랑 2번에서 나온 A값의 범위를 더해서 이제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6까지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3까지니까 결국 해당되는 범위는 여기 전체가 다 되겠어요. 그죠? 마이너스 12부터 마이너스 3까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축이 이제 이렇게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렇게 얘는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귀찮습니다. 축이 이렇게 미수가 나오는 경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밑에도 보니까 97번도 지금 축에 미지수 나와 있고 98번도 축에 미지수 나와 있어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들 같아요. 자 여기들은 숙제할 때 여러분들 좀 신경 써서 풀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 이제 소단원 3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극도 수도 하겠고요. 자 그래서 숙제는 개념 원리는 110쪽에 있는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뭐지? 라이트센 베이직센은 베이직센은 76페이지까지 베이직센은 76페이지까지 베이직센은 76페이지 개념 원리는 10쪽까지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 숙제 저번에 시험 본 거 있잖아요. 그죠? 시험 보고 틀린 거는 이번 방학 동안에 강의 다시 보면서 다 책 보고 고쳐가지고 제출하세요. 알겠어요? 그게 이제 다음 시간까지 숙제, 다음 주 방학 끝날 때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거 많이 까먹었을 테니까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시험치 보면서 복습 한번 하고 봅시다.
자, 방학 잘 보내고